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어이즘 제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11탄, 에어이즘 제 11탄. 이번 시간에도, 자료는 계속 올라가는데요. 아주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좋은 말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보시고,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가요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은 그 백만송이 장미의 그 원곡인 라트비아에서 부른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라트비아의 그 암울한 역사에 있어서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을 노래한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러시아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랑 노래로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버전 자체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백만송이 작사를 한 분이 안드레이 보르네센스키라고 그래요. 보르네센스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리나가 준 소녀의 인생이라는 그 라트비아 원곡의 그 노래 제목도 백만송이 장미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이 사람이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거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실화. 어떤 실화냐면은, 그 그루지아 공화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도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잘은 몰라요. 근데 그루지아 공화국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이제 국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조지아 공화국에서 벌어진 실화인데, 어떤 실화냐면은 화가가 있었어요. 그루지아 공화국에 어떤 이제 가난한 화가가 있었는데, 니코 피로스말이라는 그 가난한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그 삼류악단 가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삼류악단 가수가 누구냐면 말가리따라고 그래요. 말가리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게 처음에 잘 안 됐나 봐요. 이게 이제 자기가 고백을 했겠죠. 고백을 하고, 사랑을 한다고 막 했는데, 이게 말가리따가 이게 잘 받아주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그 집을 다 팔았어. 그래가지고 저기 장미를 산 거야. 장미 꽃다발을, 장미 꽃을 사가지고 말가리따가 머무르는 거기 그 숙소에 전부 다 이제 장미 꽃으로 이제 단장을 한 거지. 근데 뭐 집 팔아, 워낙 가난한 화가니까 집 팔아봐야 뭐 자기 집이 없겠어요.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세나 아니면 월세를 살았겠지. 그걸 다 이제 처분해가지고. 근데 워낙 모자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재 도구들도 다 팔고, 심지어 이제 이게 화가한테는 그 그림 그리는 도구들 있잖아요. 뭐 이젤이라든지 뭐 물감이라든지 붓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파는 거야. 그래도 모자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매혈이라잖아요. 매혈. 피를 뽑아서 파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이제 전쟁 끝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를 팔아가지고 연명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화가도 피로스 마리도 피까지 팔아가지고 장미를 해가지고 뭐 100만 송이 정도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다는 뜻이겠지. 100만 송이라는 게 100만 송의 장미를 사가지고 완전히 그 말가리따의 그 숙소 주변, 숙소서부터 숙소 주변까지 다 장식을 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가리따가
감동을 한 거지.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줘요. 받아줘가지고 둘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는 못 갔다고 그래요.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제 파국을 맞았는데 나중에 이 니코 피로스 마리가 프랑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래. 이제 화가니까 나중에 계속 그 뭐 화가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개인전 열 때 그 그림 속에 여인이 있었다는 거지. 그 여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랑의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말가리타라는 여인하고 사랑했던 그런 것이 이제 밝혀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실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연구가 그러니까 니코 피로스 마리를 연구하는 연구가에 의하면 나중에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게 뭐가 밝혀졌냐면 이 말가리타를 사랑했는데 말가리타한테 그렇게 장미를 100만 송이 정도 되는 그렇게 많은 장미꽃을 장식을 선물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가리타가 진짜 그 장미를 좋아했는지 그거는 이제 밝혀지진 않았다고 그래요. 예, 이제 밝혀지진 않았고 근데 이제 그 말가리타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사랑했던 거는 그 사실로 밝혀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작사가인 보르네센스키가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바꿨냐면 그 가난한 화가인 니코 피로스 마리는 똑같은데 삼류악단 가수인 말가리타를 프랑스 출신의 여배우로 이제 바꾼 거예요. 프랑스 출신의 여배우. 그래가지고 이 피로스 마리가 그 여배우를 너무나 사랑한 거야. 근데 여배우가 자기 동네에 그 이제 순회 공연을 온 거죠. 1박 2일로 순회 공연을 온 거야. 그래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피로스 마리가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재 도구와 피까지 팔아가지고 장미꽃을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한 다음에 그 프랑스 여배우의 그 머무르는 그 숙소에다가 그렇게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한 화가는 이제 짝사랑한 거지. 말도 못한 거지.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장미로만 장식을 한 거야. 근데 이 프랑스 여배우는 그 누가 갖다 줬는지도 모르는 거지. 어떤 쪽지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배우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 동네에 어떤 그 부자가 자기한테 그렇게 장미를 갖다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날 기차를 타고 이제 떠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가난한 화가는 그거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비극적인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개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00만 송이 장미되는 것이 이제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100만 송이 장미가 그렇게 탄생했는데 누가 노래를 불렀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때 소비에트 연방, 이게 소련이죠. 그때 소비에트 연방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그 가수 중에 한 명인 알라 푸카초바가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대박을 친 거야. 대박을 치면서 그냥 전 세계로 이게 이제 리메이크 된 거지. 전 세계로 각 나라의 버전이 다 불려지면서 완전히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이게 퍼져나가고 대박을 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들어봤는데 원곡 어떤 비장미라든지 이런 느낌은 안 들고 원곡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클레가 아주 담백하게 자기 나라의 그 독립의 열정을 숨기면서 그때는 검열이 세가지고 숨기면서 그 행간을 읽으면 그 밑바탕에 깔리는 독립의 열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신화에 빗대가지고 담담하게 불렀어요. 근데 이 러시아 버전의 그 백만송이 장미는 원곡하고 달라요. 리듬도 다르고 템포도 다르고 그래. 아주 경쾌한 리듬으로 아주 불렀는데 그건 이제 사랑과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그런 버전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제가 그 프랑스가 아니라 저걸 그 당시에 소련 버전의 백만송이 장미의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 버전은 이제 제목이 백만송이 장미. 한 화가가 살았네. 홀로 살고 있었지. 작은 집과 캔버스를 가지고 있었네. 그러나 그는 꽃을 사랑하는 여배우를 사랑했다네. 그래서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그림과 거처도 팔아 그 돈으로 완전한 장미 바다를 샀다네.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붉은 장미. 창가에서 그대가 보겠지. 사랑에 빠진 누군가가 그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꽃으로 바꿔 놓았다오. 아침에 그대가 창문 앞에 서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질지도 몰라. 마치 꿈의 연장인 것처럼 광장이 꽃으로 넘쳐날 테니까 정신을 차리면 궁금해 하겠지. 어떤 부자가 여기다 꽃을 두었을까 하고. 창 밑에는 가난한 화가가 숨도 멈춘 채 서 있는데 말이야. 만남은 너무 짧았고 밤이 되자 기차가 그녀를 멀리 데려가 버렸지.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넋을 빼앗길 듯한 장미의 노래가 함께 했다네. 화가는 혼자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도 꽃으로 가득한 광장이 함께 했다네.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로 이제 계속 그 백만송이 붉은 장미. 창가에서 그대가 보겠지. 사랑에 빠진.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자체로 보면 아주 괜찮아요. 괜찮은데 원곡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지. 응? 근데 저는 이 노래 이제 우리나라 버전의 심수봉 씨가 만든 우리나라 버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러시아 버전의 백만송이 장미도 이 자체는 사랑 노래지만 사랑의 비극에 대해서 노래한 거지만은 저는 이 노래를 러시아 버전도 마찬가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 노래의 원곡이 라트비아의 그 마레냐가 준 소녀의 인생의 그 독립에 대한 그 열망이 그 아주 그냥 고스란히 이게 온몸에 전해져 와요. 저는 이상하게.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그래. 들을 때마다 그것이 가슴에 쫙 와. 이 사랑 노래지만은 그 저변에 깔린 것이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 다르겠죠.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버전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이게 뭐 폴란드, 헝가리 뭐 각국 버전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 그거 다 들어보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일본 버전을 내가 들어봤어요. 일본 버전. 일본에서 일본 버전은 87년에 나왔어요. 87년에 일본어 버전이 나왔는데 여기도
여러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여러 가수가 불렀는데 특히 유명한 거는 그 가토 도키코의 백만송이 장미가 제일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보고 노래를 들어봤는데 노래가 이상하게 좀 경쾌한 맛은 있어. 경쾌한데 노래가 이상하게 아주 가벼워. 무지 가볍더라고. 그렇다고 뭐 저 원곡이나 러시아 버전이 뭐 장중하고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일본 버전은 이상히 아주 애들 노래 같아. 그냥 애들 노래 같이 아주 가벼운 터치로 쭉쭉쭉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사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진짜 이거는 저기 이 쌍소리 나올 정도로 어디 그렇게 저기 할 수가 있어. 너무나 유치해서 내가 이거 뭐 볼 수가 없어. 응? 정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사를 다 적었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유치해서 내가 이걸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다만 이제 앞에 처음에 뭐라고 저기 나오냐면 첫 소절이 그거예요. 이제 일본어 버전은 믿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믿어주시겠습니까? 뭘 믿어? 아니 이게 저기 쭉 보면 러시아 버전하고 내용은 똑같아. 이 가사가 내용이 똑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믿어주시겠습니까? 작은 집을 팔고 장미를 샀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론 도치법으로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뭐라면 믿어지십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건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유치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일본이라는 게, 문화 수준이 떨어져요, 문화 수준이. 걔네들 고유 문화가 없잖아. 일본은 걔네 고유 문화가 없거든. 다 북방 민족서부터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섬나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모든 문화라는 게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철학이 모든 게 거쳐서 들어간 거거든. 지네 고유 게 없어.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 고유의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지도 못했어.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거 아니야. 세계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배타적인 국민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 거화한다고, 우리 거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외래 종교거든. 그리고 뭐, 유교 철학도, 유교 철학이라는 이런 것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거 화시키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인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 자기 고유의 문화도 없고 사상 철학도 없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문화로 승화시켜 온 것도 없고 그래요.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세계 패권을 제패하려고 몇 번 찝쩍거려가지고 박살난 것뿐이지 걔네들은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역사 이야기 하면서 일본이 세계 제패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상 철학적인 면에서도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게 없으면은 경제력 하고 군사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계 제패라는 거는 사상과 철학의 굳건한 기본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 그게 깔려 있지 않으면 세계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귀결이거든요. 그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본이 왜 자꾸만 이제 평화헌법도 고치려고 그러고, 평화헌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지네들이 이제 항복을 하면서 앞으로 무장을 안 하겠다. 무장을 안 하고 다른 나라 침략을 안 하겠다. 그게 헌법에 아주 명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되겠어요?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해, 지금. 걔네도 자유에 따라서 이제 자기 나라의 국방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은 인정해주거든. 근데 그거를 넘어섰지. 걔는 이제 군사력이 세계 5위 아니야, 걔가.
저 미국 1등, 이제 러시아가 2등, 그다음에 중국이 3등, 그다음에 4등이 인도, 5등이 이제 그 일본이 5위야. 우리가 6위고 군사력이. 응? 걔네들이 그 자위대라는 명목하에 자기네 국뽕만 지키겠다는 군사력만 가지고도 5위인데 평화헌법을 고쳐가지고 무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사 대국이 될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군사 대국이 돼도 걔네들은 세계 패권을 못해요. 왜냐면 기본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사상과 철학의 체계가 없어. 걔네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그 이놈들은 치밀한 건 하나 있어. 치밀한 거는 다른 나라의 그 사상과 철학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일본 놈들이. 응? 그걸 자기 거는 못해. 자기 거는 못하지만 그거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건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해요. 사상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그래. 그런 건 잘해.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뭐를 해요. 아주 치밀하게 세계를 먹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치밀하게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리고 왜 이놈들이 그렇게 했냐면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제가 그랬죠. 일본은 그저 떨거지라고 백제 유민의 떨거지라고 백제가 신라한테 망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쫓겨난 그 백제 유민들이 만든 국가라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복수심이 그때서부터 백제가 얘가 600년 정도 600년 후반이잖아요. 망한 게. 걔가 AD 700년도 그러니까 이제 8세기지. AD 8세기서부터 지금까지야.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거 신라를 잡아먹을까? 저놈들한테 복수를 할까? 이것만 연구한 놈들이야. 일본 놈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그것도 치밀하게. 응? 대표적인 게 뭐야?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 임진왜란을. 그게 뭐요? 신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 아니야, 이게. 신라가, 통일신라가 돼가지고 고려되고, 조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게,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게 대륙조선사인데, 대륙은 보통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중국 영토. 거기에 삼국서부터 옛날서부터 삼국서부터 고려 조선이 다 중국 땅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대륙조선사인데 저는 그거를 확신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그건 앞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아메리카 조선사라고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고 어떤 자료가 더 나와야 돼.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요. 근데 대륙 조선사는 기록하고 유물하고 증거가 너무 많이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외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조심할 필요가 없어. 이건 너무 이거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면은 이제 조선에서 고려사를 편찬을 해요. 그리고 신라가 통일신라가 망하고 이제 고려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고려에서 통일신라의 역사를 편찬을 해요. 그게 이제 삼국 사기고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이 세워졌을 때 이제 조선에서 고려사도 고려의 역사를 편찬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나라가 다 그랬거든. 그리고 조선이 망한 다음에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했죠. 조선사를.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어용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 여러분 고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고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강단 사학계라든지 정부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놈들이 막아놨다고 고려사를 공부를 못하게. 예? 왜냐면 거기에 보면 대륙조선사가 완전히 다 밝혀져 있거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세요. 보시면은 완전히 그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있었다는 것이 뭐 지명서부터 뭐 모든 게 다 거기 나오니까. 응?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보로 고려사가 국보로 제정을 했는데 국보도 아니야. 또 보물도 아니야. 보물도 3년 전인가 그게 보물로 지정돼 있대요. 고려사가. 응?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고려사가 이제 국보로 지정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 그거 왜 그러냐면 강단사학계에서 다 막아서 그래. 강단사학계. 이 강단사학계 대부분 신민사관에 쩌든 놈들이거든. 뉴라이트라고 그랬거든. 그거를 걔네들이 다 막거든. 응? 그래가지고 국보로 지정을 못했지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사라든지 이런 동양사상이라든지 영성단체 이런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사를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자신있게, 이제 앞으로는 자신있게 대륙조선사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 조선사는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고는 이제 아직 유물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게 너무, 자료가 너무 부족해. 제가 어느 심증은 가는데, 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아메리카 조선사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대륙조선사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예? 아메리카 조선사는 뭐냐면 대륙조선사는 중국 땅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서부터 고려서부터 이시조선까지 다 거기에 있었다는 건데, 아메리카 조선사는 그것이 이제 중국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의 미국 땅 아메리카에 존재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조선 말기에 18세기에 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이민들이 쫓겨나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것이 이제 아메리카 조선사예요. 저도 그거를 어느 정도 심증적으로 좀 이해는 하는데, 좀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물론 획기적인 자료도 있긴 있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대륙조선사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러시아 버전의 백만송이 장미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하던 일본어 버전은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주 가볍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 걔네들은 임진왜란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라에 대한 복수심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한반도를 어떻게 먹을까 하고 개치랄 떨는 놈들이니까 지금도 걔네들 치밀한 전략과 전술과 그런 작전을 다 짜고 있어요. 지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저번에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한류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세계를 어떻게 제패할 것인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놈들이 함부로 그렇게는 못해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저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야기가 어떻게 그쪽으로 흘러갔지만은 하여튼 백만송이 장미라는 게 라트비아 버전서부터, 라트비아 원곡서부터 러시아 버전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랑 노래로 둔갑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한국어 버전이도 이제 어떻게
이게 바뀌면서 어떻게 이제 노래가 한 단계 승화시키게 되는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